안녕하세요. 14주차 1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차시 수업에서는 현대미술 작가 위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들 많이 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이 마이클 크레이크 마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작가는 영국 개념 미술의 선구자입니다. 이 마이클 크레이크 마틴은 이 앤디 월 이후에 최고의 팝 아티스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틴이라고 이제 보통은 마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마틴의 이 작가는 굉장히 그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이 세계 대비를 아주 예쁘게 디자인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크레이크 마틴의 개념 미술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마틴은요, 현대 미술은 이제 갈수록 개념화되는 이제 추세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현대 미술과 디자인적 사고 여러분들 수업을 잘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이 현대 미술도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 트렌드에 맞게 이 화가들이 굉장히 발전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는 이런 그 개념 미술화 되어 있어서 요즘에는 이런 마틴의 이 그 개념 미술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많이 유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개념화되는 이제 추세가 되면서 이 정교한 붓질보다는 이 개념이나 혹시 이제 혹은 이 아이디어가 더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디자인을 하더라도 그 마케팅을 하더라도 뭐 사업을 하더라도 이 아이디어가 독특해야지 잘 팔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작가들은 나만의 그런 철학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자미르 말레치는 이 커다란 캔버스에 검은색 원, 빨간색 네모만 덩그러니 그려놓고 이것은 내 작품이다 하고 해석은 음, 보는 사람들 몫이다 하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 말레비치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시도를 했다는 거가 다 최초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예술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또 데미안 허스트는 수많은 의료기구가 빼곡하게 진열된 이 그 장식장이요. 이런 자체를 이라고 내뒀습니다. 거기에 붙인 이 작품의 타이틀을 작가의 저희에 대해서 골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가의 생각과 철학이 곧 예술이 되는 이런 개념 미술은 1917년 이 마르셀 듀상이 이 병기를 뚝 떼어다가 이것이 내 작품이요. 샘이 흐르는 물, 뭐 이렇게 미술전에 출품을 최초로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이 바로 이 사람 마이클 크레이크 마틴이 또 그 듀샹 이후에 이 선두주자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 미술계에 이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노년의 화가는 이 1970년대에 갤러리 벽면에 선반을 설치한 후 물이 담긴 한 개의 유리잔만 덜렁 얼어놓고는 참나무라고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약간 뒷상이랑 비슷하죠? 이 개념 미술은 1974년부터 1988년까지 또 1994년에서 2000년대까지 이 영국의 골드스미스 대학 교수로 재임하는 동안 젊은 아티스트에게 성공적으로 이것들이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학폭 안에 정물화나 풍경화만 그림이 되는 것이 아니다. 강조하는 이 노교수의 창의적인 발상을 전수받은 이들의 면면은 화려하게 작품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 데미안 허스트, 게리 흉, 사라 루카스, 트레이시 에민 모두 오늘날 이 현대 미술의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서 2001년 대영 제국 훈장을 그에게 수여했다고 합니다. 예, 엘리자베스 여왕 2세는 지금은 세상을 떴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2001년도에 이렇게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또 마이클 크레이크 마트는 이 최고의 선생님으로 유명하지만 또 작가로도 아주 명성이 굉장히 유명했던 작가입니다. 이 아일랜드 출생인 이 마이클 크레이크 마틴은 미국에서 성장했습니다. 또 예일 대학에서 미술 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영국으로 이제 이주를 했죠. 또 이 사람은 이 설치 미술가이자 화가인 이 그레이크 마틴은 이 1세대 영국의 개념 미술가들 중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영국의 젊은 미술가들에게 아주 중대한 이런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마틴의 초기 작품들은 종종 이 제니퍼 존스나 도널드 저드 같은 미국 미술가들의 작품과 연관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미니멀 아트에서 영향을 받았고 또 후기 작품은 이런 재현과 리얼리티의 문제를 탐구했습니다. 대상 자체보다 이 미술가의 의도가 중요함을 선언한 이 작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해줬죠. 선반을 딱 해놓고 거기다 나무를 딱 해놔서 화병 하나 놓고 참나무. 그의 작품 세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개념 미술 운동에는 중요한 이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가는 이 마틴은 일상적인 오브제를 다룸으로써 그런 이미지와 선, 그 다음에 단어, 그 다음에 색채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일상적인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시계, 의자, 신발, 컵 등 이런 생활용품, 그리고 이런 가구와 같은 일상적인 오브제의 그런 크기를 실제와 다른 크기로 바꾼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배경색과 좀 상반되는 그런 강렬한 이런 컬러를 부여해서 한 자리에 색다르게 이런 배열을 하고 배색을 해서 좀 사람들이 보기에 평범하게 지나쳤던 그런 주변 사물들을 생소하게 보이게 하였습니다. 이게 이 마틴의 개념 미술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가는 기존의 물체로 다양한 의미를 찾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들도 아주 단순화시키고 이것들을 배색을 좀 더 차이를 줘서 이렇게 좀 작품들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구하우스 소정품 아트 앤 디자인은 한 폭의 캠펌토폴이라는 이 아트와 이 아이콘과 같은 작품과 디자인 체어가 짝을 지어서 전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런 식으로 작품을 시작했습니다. 칼 안드레 숄드익과 같은 이런 미니멀 아티스트, 그리고 개념 미술가 르네 마그리트, 여기 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듀샹 작품들을 볼 수 있고, 이 위에는 이런 작가들의 작품들입니다. 개념 미술의 이런 단순화된 이런 미니멀 아트, 그 다음에 르네 마그리트, 뭐 마르셀 듀시엘, 듀샹의 작품. 하단에는 에로사리텐, 뭐 알렉산드리아 맨디니 알렉산드라 맨디니 작품이죠. 이것들이. 그 다음에 마르셀 브로 디자인 체어, 뭐 이런 것들이 밝고 선명한 컬러로 아주 단순하게 명쾌하게 그려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 색들이 너무나 보색 대비지만 또 유사색 색대지만 굉장히 색들이 아주 배색이
아주 조화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주 예쁘지 않아요? 컬러 배색들이.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 마이클 크레이크 마틴의 이 하나의 이 작품 작가의 이런 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소재들이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보는 것들, 의자, 뭐 이런 파이프, 통조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런 소재, 일상적으로 많이 쓰여 있는 이런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재로 사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73년에 이 유리 선반에 물컵을 올려놓고요. 뭐라 그랬냐면 마틴은 이것은 참나무야. 사람들은 물이라고 반박했지만 작품을 만드는 건 작가의 의도라고 맞섰습니다. 참나무는 이 마르셀 듀샹의 병기 작품 있죠? 그 샘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또 하나의 문제작이 됐다는 거죠. 이 마이클 크레이크 마틴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강렬하면서도 단순한 색을 사용했고요. 또 특히 이 마젠타라는 색 있죠. 약간 그 자줏빛 같은 이런 심홍색 이런 색들이 나를 대표하는 색이라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트레이드 마크 색이 이 마젠타 색입니다. 예. 지금 누가 봐도 이 작품은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떠세요? 이 작품이 뭘로 보이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참나무냐, 그냥 이거는 물이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이죠. 예, 근데 작가는 작품을 만드는 그 작가의 주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을 좀 강조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또 이 마틴은 이 작품을 만드는 건 작가의 의도가 더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더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본인이 이 작가가 이것은 참나무라고 이렇게 의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과 예술의 경계선에 대한 이 크레이크 마틴의 탐구는 그의 작품 세계에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모리틱, 그 다음에 차량 운전대, 그 다음에 콜크 마개, 그 선글라스 등 일상에서 흔히 보는 것들이 대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대상의 끝을 잘라버리고 몸통만 보여줘. 그리고 파편과 파편들을 화면에 배치하는 그런 기법들입니다. 이 크레이크 마트는 이런 전통적인 회화와는 전혀 다른 기법을 사용했고요. 회화를 보는 개인의 내재된 그런 무의식과 경험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회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이 바라보기를 촉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레이크 마틴은 제자들에게 너 자신을 표현하라. 그렇게 주문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들어간 작품을 만드는 것을 항상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 자신이 행복하고 몰입할 수 있는 작업을 하라. 또한 컬러가 작품을 섹시하게 한다. 이렇게 말한 그는 더 극단적으로 가라 주장하면서 강렬한 그런 원색을 즐겨 썼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형광색은 오히려 작품을 생기 없이 만든다고 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결한 형태와 결합된 색상은 일상의 평범한 사물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간단 명료한 이런 색과 형태는 너무나 단순하게 강렬하게 다가온다 하고 이 크리스 마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겁니다. 이 마틴의 트레이드 마크의 이 마젠타색. 근데 제가 보니까 현대 미술의 그 남자들의 화가들은 이 마젠타, 핑크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나중에 2차, 3차 시에 나오는 이제 화가들 중심으로 여러분들도 하면은 그 화가들이 이렇게 남자 화가들이 특히
이런 핑크색을 좋아하고 마잔테색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예술의 색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트레이드 마크 색입니다. 마틴의.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색을 좀 이렇게 선명한 색이죠. 아주 선명한 색을 쓰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하는 이 도구를 굳이 비례를 생각하지 말고 이게 주제니까 이거를 좀 크게 하나만 그려도 이건 작품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근데 너무나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예쁘게 잘 됐다는 것이죠. 그 옆에서 보여주는 이것들도요, 벽면에 엄청 크게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생기발랄한 20, 30대 작가의 작품인 것 같죠. 하지만 이 그림의 그린 주인공은 올해 거의 한 70이 다 됐다고 합니다. 이게 크레이드 마크 마틴의 작품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영국 개념 미술 1세대 작가이기도 하고요. 또 현대 미술의 최고의 블루칩 데미안 허스트의 스승, 좋은 작가를 보는 눈, 개념 미술을 즐기는 법하고 이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이 아주 인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하나를 스케치를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신발 다 일상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의자, 그 다음에 양동이, 의자들, 이렇게 전구, 샌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배색을 아주 컬러의 하모니를 잘 이룰 수 있게 이런 작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죠? 우주본이죠. 그래서 하나의 스케치로 배경에다가 이런 스케치로 라인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주본을 딱 이렇게 강조해서 크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이런 체어, 그래서 럭셔리 이렇게 럭셔리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색감들이 너무나 예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마이클 크레이크 마틴의 이런 색감들이 너무 예뻐서 저는 굉장히 그 색을 전공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힐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듀샹, 그 다음에 이 마그리트, 뭐 이런 그 다음에 이런 뭐 통조림들 이런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유명한 현대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도구들 이렇게 넣었고요.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선글라스라든가 의자라든가 뭐 이 필기 도구란가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주제를 달아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색을 좀 강렬하고 이렇게 배색을 해서 하면 이것도 작품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색들의 배색들이 너무나 예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비례는 맞진 않지만 그 비례가 중요하진 않다 하고 얘기를 했죠. 마틴은.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옷핀이죠. 옷핀도 이렇게 크게 그리고 오히려 이런 양동이는 작게 옷핀은 엄청 크게 사다리도 작게 있죠. 이건 장이죠. 물건을 둔는 이런 쪽.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주제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가 너무나 좀 예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크게 확대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발, 신발의 배색도 예쁘죠. 예, 전구입니다. 구두. 그 다음에 이거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도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예, 다음은 안나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나질리는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면 다 보셨을 거예요. 와인 오프너, 사람의 형상으로 된 이 오프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 형상으로 된 이 포크, 치마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 포크로 되어 있죠. 예. 이 브랜드의 상징이 된 이 알레시는 이 와인 오프너, 이 안나 질리
이 알렉산드로 맨디니가 이 안나 진리의 모습을 본떠서 완성한 디자인이라고 그러고요. 이 맨디니는 몇 년 전에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때 세미나를 한번 했었는데요. 와서. 근데 그 맨디니는 이 알레시의 이 와인 오프너는 별로 관심도 없었대요. 근데 이게 이렇게 대박이 나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질지는 정말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와인 오프너가 아주 효도 상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맨디니가 그때 이제 할아버지예요. 거의 이제 돌아가셨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제 생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이 산업 디자이너인 이 안나질리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알레시, 비블로스, 카시나, 스와로브스키 등 여러 브랜드와 이런 협업과 다수의 출판, 전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독창적이고 천진한 그런 개성을 다시 왔었습니다. 안나질리는 이 아니마 러브라는 이탈리아 주부 옴브리아 태생으로 자연에서 주요한 이런 영감을 받은 그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안나질리의 작품들은 이런 자연에서 나타나는 이런 동물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단순화시키고 좀 캐릭터 예쁘게 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거 백화점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이 와인병 딱의 커플입니다. 이게 안나지라고 해서 성별은 여성이고 1994년 24.5cm 크게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보통은 안나 후추통, 또 안나 양초고지, 안나 와인병, 안나 주방연 타이머 이렇게 대가족을 이런 시리즈를 만들어서 또 유명하게 됐습니다. 오른쪽은 알렉산드로 맨딘이에요. 그래서 남자 그리고 2003년에 만들었다고 하고요. 키는 22cm. 원래 키가 작습니다. 예. 계절과 장소에 따라 옷 바꿔 입기 좋아하는 패션남. 매년 옷을 바꾼 한정판이 생산이 돼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기로 유명한 이 이탈리아의 이 산업 디자이너인 안나 젤리는 미국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오늘날 아주 독창적인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시 와인 병따개 커플 세트를 만들어서 옛날에 요즘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 그 결혼하는 부부들한테 커플링으로 신랑 신부를 이렇게 해서 선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병따개 이건 이제 와인 따개예요. 그래서 와인병을 넣으면 이게 점점 벌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쫙 누르면 쫙 나오는 거. 그리고 여기를 이제 열으면 옆에 뭐 포크통이 있다든가 포크하고 나이프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방용품들도 되게 유명해서 엄청나게 많이 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인병을 딸 때 이 코크마켓가 부서져서 낭패를 배우는 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와인 병따개의 사용법이 여간 까다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주방기구 전문 업체인 이 알레시와 와인 병따개 안나질리와 안덱산드로 맨디니가 누구나 사용하기 쉽게 디자인이 되어서 그런 어려움을 말끔히 해소시켜 줬다고 합니다. 최근은 이런 것들을 안 쓰고 또 어떻게 써요? 자동으로 하죠. 지 소리가 나면 요즘은 그래서 안나질리는 이 1994년에 기자회견의 기념품으로 쓰려는 전자회사 필립스의 의뢰로 알레시가 개발이 됐대요. 이탈리아의 거장 이 알렉산드로 맨디니가 디자인했는데 원래 딱 5,000개만 한정판으로 만들 계획이었대요. 그러나 대중의 구매 문의가 아주 세도함에 따라서 대량 생산하게 되고 이 당시 63세였던 맨디니는 손잡이를 돌리면 스크로가 콜크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두 팔이 올라가고
다 올라간 팔이 양손으로 잡고 내리면 콜크가 쉽게 빠지도록 디자인했대요. 그래서 미소를 띈 이 얼굴에서는 단발머리 소녀의 분위기가 묻어나고 가늘고 긴 목과 날씬한 그런 몸매는 이 발레리나의 자태로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고, 또 20주년 기념으로는 이 안나질리의 20주년 기념 에디션을 이렇게 또 만들어서 또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알렉산드라 맨딘이고, 이거는 안나질리죠. 그래서 둘이 연인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안나젤리는 키가 더 크고요. 맨디니 할아버지는 키가 되게 좁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전시를 이렇게 했고요. 제가 여기 전시를 다녀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예. 안나질리는 길고 매력적인 이런 털, 단단한 뿔에서 느껴지는 그런 강인함 혹은 화려한 비상으로 땅에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동경마저 품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의 그런 특이한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나눠준다고 해요. 그래서 수십 종의 동물을 독창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이 다 귀엽습니다.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그래서 주로 이 안나젤리는 그런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동물,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지금 다 동물의 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물들을 좀 귀엽게 단순화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캐릭터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이 당시에 벌써. 예, 그래서 이렇게. 근데 보면 색감들이 너무나 예쁩니다. 이 배색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시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전시를 다녀와서 찍은 거예요. 또 그녀만의 동물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이 르네상스의 전통을 바탕으로 구축한 탁월한 이런 색감과 독창성이 안나 질리의 이런 동물에 형성한 상징체계인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건물을 이렇게 동물 형태로 이렇게 해서 그 배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벽면에 이렇게 동물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녀만의 동물에 대한 해석 그래가지고 건물에 이런 안나질리의 이 환경색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는 이런 고양이, 뭐 강아지, 뭐 당나귀, 뭐 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 여기 이제 원숭이들이죠, 위에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귀여운 동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로 디자인을 해서 작품들을 응용을 한 게 이 안나질리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질리는 이 예술가이자 디자이너자 이 알라질리는 이 르네상스 뿌리를 두고 있는 이탈리아 옴브리아 지방 태생으로 이 특징이 아주 예술적인 탐구와 활동을 통해서 표현되는 이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밀라노의 디자인 문화에 큰 영향을 받아서 이어지기도 했고요. 또 프로젝트에 대한 그녀는 전체론적이고 예술, 패션, 그래픽, 인테리어 디자인, 건축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여러 문화가 혼재된 그런 감정을 체계적으로 넘나들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안나질리의 이런 동물과 교감을 통해서 삶에 새로운 영감을 주는 디자인으로 재탄생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다 전시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전시 다녀온 거 이렇게 사진으로 제가 거기서 사진 찍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그녀의 디자인 코드는 동물. 그래서 이렇게 이탈리아의 특유의 타고난 색채감, 그녀만의 해석을 통해서 재탄생된 독특한 동물 디자인 감성을 자극하는 순수한 동심의 향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다 동물.
관계된 얼굴이죠. 다 얼굴을 형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조명까지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건 에펠탑입니다. 그래서 에펠탑 이 안에 뭐 불이 들어오게끔 하는 이런 조명도 있고요. 또 애니멀 러브라고 동물을 사랑하는 안나질리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작품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